저희가 오늘 촬영에 또 게스트 변호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변호사님 하면 토론의 귀재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 토론의 교수의 느낌? 세무사 대 변호사 토론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 집에 갈래요. 아니. 변호사님하고 토론을 시켜요. 하지 마세요. 세무 공부를 할 때입니다. 지금. 아까 전 진짜 세무사 기자님과 10년 전하고 똑같다니까요. 변호사들은 더 내려갔어요. 10년보다. 세무 공부를 할 때입니다. 지금. 아까 변호사님 말 믿을 수가 없어요. 현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변호사. 저희가 그래가지고 주제를 전달해 드리자면 다시 태어난다면 세무사가 낫다, 변호사가 낫다를 주제로 세무사님은 세무사님의 편에서 변호사님 변호사님 편에서 살짝 좀 유치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세무사가 네. 사실 고된 직업이에요. 기장료 10만 원, 10년 전에도 10만 원이었대. 근데 그걸 받으면서 세무사를 변호해야 된다 하면은 그래도 저희 세무사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드리는 건데 소상공인들한테 세무사는 변호사이자 노무사이자 대출 상담사이자 이 대표님한테는 나밖에 없다.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좀 가끔 제가 업무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케어해드린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어 진짜. 변호사님한테는 그런 게 큰 건들이 많이 올 거잖아. 아니요, 저도 뭐 그래요?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고. 제일 작은 거 뭐였어요? 저보다 작으면 누가 제일 작은 일 하나 볼게요. 제일 작은 일. 이제 변호사 직역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지금 변호사 수가 벌써 제가 오늘 신문기사가 52,000 몇 명이라고. 여기서 또 맹점은 뭐냐면 앞에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은퇴를 안 하세요. 하긴 정년이 없으니까. 네, 그거 정말 오래 하시고 하니까 실제로 변호사 수가 2배, 3배가 늘어난 거예요. 3, 4건 정도 수임하던 게 이제 한두 건 정도를 수임하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근데 여기 건물 통째로 쓰고 있잖아. 아니. 변호사님이 한 20명 된다고 했지. 아니, 여기 건물 통째로 쓰는데. 36분. 36 분. 네. 다닥다닥 붙어서 이제 힘들게 지내고 있고. 저희 사무실 안 와보셨죠? 저희 사무실은 지금 진짜 뭐 와보시면 알 거예요. 진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저희가 더 붙어 있어요. 저희 엄청 가끔 이렇게 보람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저희 정말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제 보람이 쫙 올라오죠.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은 게 감옥 가야 돼, 예를 들어. 그죠. 근데 변호사님 덕분에 감옥 안 가면 생명의 은인 아니야, 진짜 그거는. 진짜. 예. 지금까지 이제 일을 해오시면서 내가 이거 하려고 이 일 시작했구나 했던 그런 좀 세금을 억울하게 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대응을 제대로 못하면 많이 내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느꼈던 거는 그 아버지 걸 제가 도와드렸는데 아들이 세무대리를 이관했었어요. 그 이관한 게 친구가 개업을 해가지고 그 친구 세무사가 제가 아는 세무사예요. 그분이 계속 얘기하더라고. 야, 너 성우처럼 관리 좀 해줘라. 나는 너가 친구니까 옮기긴 했지만 서성우 세무사 좀 관리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우리 아버지도 이렇게 주저줬고. 그런 것들이 되게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밥 먹으면서 얘기 들은 건데 그게 좀 좋았어요. 멋지다. 저는 진짜 딱 하나 꼽으라면 제 인생에 있어서 뭐 수많은 소송을 진행했지만 딱 한 건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되게 가까운 지인의 굉장히 큰 소송이었어요. 정말 우리나라 뭐 10대 대기업이랑 싸워야 되는 소송이었는데 그 금액이 한 6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회사 대 거래니까 개인 돈은 아니고 다 회사 돈이 되는 건데 어쨌든 당연히 상대방은 전부 다 대형 펌. 서면의 양과 그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압도감에 이제 밀리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대기업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 60억 원을 5년에 걸쳐서 대법원까지 가서 제가 받아들였거든요. 대법원까지. 네. 와. 5년 동안 제가 되게 감정이입을 하고 이걸 해결을 했어요. 어쨌든 결과가 좋게 나왔을 때, 그 대법원 딱 결과 나왔을 때, 이 사건을 하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가 됐나 보다. 조금 유치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성한테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할 수 있다는 직업적인 장점을 조금 얘기해보는 시간을. 너무 불리한데 이거는 진짜. 저는 없어요. 전 포기. 세무사라는 직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또 세무사라는 직업 떠오르면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 서류 더미 뭉치에 선풍기 틀어놓고 먼지 쌓인 거기서 이렇게 하는 게 세무사 아니냐. 변호사 그리고 똑같은데요? 또 변호사도 그런데 서류 더미에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잖아요. 변호사 에어컨 틀잖아요. 세무사 선풍기 틀고.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단어가 주는 환상이 있어가지고 좋은 세단을 타고 막 양복 촥 입고 정말 에어컨 바람만 쐬고 그럴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 여기 너무 추운데? 여가 아, 너무 추워 여기. 아니 여기 너무 추워.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보실 거 아, 어쩌 현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변호사들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떼돈을 벌겠다 하지 마세요. 세무 공부를 할 때입니다. 지금. 아까 내 이유를 알았어. 아까 변호사님 너무 많다고 했잖아. 변호사님 수험생은 세무사를 돌리고 있는 지금. 아니 지금 이제 퍼즐이 맞춰졌어. 아니 퍼즐이 좀 됐네. 왜 그러세요 변호사님? 아, 진짜. 세무사는 근데 그건 있어. 개업한 사람이랑 근무 세무사 차이가 좀 커요. 그죠, 그게 크죠. 그거는 좀 커. 변호사는 좀 덜 큰 것 같아요. 그게 그 갭이 비슷해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네. 대학교 때 다시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 딱 선택할 수 있는 세무사를 선택하는 이유 3가지,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3가지 약간 이렇게. 직업은 선택이 돼 있네요. 변호사, 세무사로. 일단은 세무사든 변호사든 전문직을 따놓으면 정년은 없잖아. 아, 그거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진짜 정답. 그게 이게 정답. 수험생들한테는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되게 막막해요. 붙는 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 5년 하면 붙는다는 보장은 없잖아. 맞아요. 근데 붙으면 정년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직업의 안정성은 확실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격이 있으니까 다시 0부터 시작해도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전문 지식으로 나 스스로를 도와줬던 적이 저는 많죠. 저는 뭐 가족들 세금은 제가 다 책임지니까. 와이프 거든 부모님 거든 제가 다 해드리니까 그런 거는 그냥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적어도 사기를 잘 당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정말 살았다 이렇게까지 인지할 정도로 뭔가 그걸 특별하게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약간 익숙했으니까. 당연히 나는 그리고 원래 변호사라는 게 매력이 뭐냐면 변호한다는 게 이게 도울 호자를 쓰거든요. 이게 말로 사람을 돕는 일이라서 저는 모든 일이 누군가를 돕는 게 약간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변호사가 되면 진짜 인맥이 너무 많이 넓어질 것 같아요. 사돈의 맞아요, 발전까지도 맞아요. 연락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그들의 스토리를 내가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별로 내가 싫을 수도 있는데 내 아픈 이야기나 뭐 숨기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거를 다 알아야 돼 내가. 또 이 천직인 게 잘 까먹어. 나도 까먹어. 그러니까 까먹는다는 게 이 남의 뭔가 그런 몰랐으면 싶은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개인적인 스토리나 이런 것들은 싹 지워요. 하고 딱 요점 정도만 딱 남겨. 그렇죠. 법률적인 것만 남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그게 괴롭지가 않은 거야. 별로 이렇게 어디 대나무 숲에 가서 소리 지르거나 그러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성격이 맞아야겠네. 그런 이게. 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렇게 떠나서 어떤 직업을 세무사가 아니어도 되고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는데 저는 어렵죠. 다시 태어나도 세무사. 멋있어. 세무사가 딱 나한테 맞는 천직인 것 같아요. 왜냐면 세무 숫자도 좋아하고 들어주면서 뭔가 도움을 주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꼭 세무사를 선택하지 않아야 돼. 건물주? 클라이언트 중에 건물주분들 많은데 이분들도 고민 엄청 많아요. 세입자가 막 말썽 부리고 뭐 다 망가뜨리고 돈 안 내고 그런 건물주 말고 테헤란룸에 있는 큰 건물. 조그만한 건물주는 얼마나 힘들어요. 이번에 비와가 굳이 이제 변호사 세무사 중에서 다시 한번 하라면 저 진짜 세무사 진지하게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변호사들은 고객이랑 상담하는 게 일이잖아. 둘 다 일인데 변호사들 상담 내용은 뭔가 되게 머리 아픈 거 어려움 고통 슬픔 근데 세무사님들을 잘 보면은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사업이 너무 잘 돼. 나 이거 세금 조금 절세하는 법 있을까요? 되게 그분들의 막 잘 나가는 분들의 막 기운도 없고 뭔가 이 사업이 지금 잘 돼. 그럼 내가 그거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인사이트도 얻고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되는 분들의 그 기운을 바로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뭐가 진짜 유망한지도 다 보이고 투자기에도 오고 사실. 맞아요. 그쵸. 그래서 마무리 해주시면서 세무사 준비하시는 학생분들, 변호사 준비하시는 학생분들한테 좀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빨리 변호사를 준비하세요. 아니야. 세무사가 너무 많아요.
세무사든 변호사든 어떤 걸 준비하시면 지금은 힘들지만 따고 나면 정말 그때부터 숙성의 길로 하나가 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도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고 변호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 본인의 적성에 맞는 그 업역을 좀 계속 좀 탐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일단 한쪽을 정하셨으면 고된 일이라는 걸 각오를 하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전을 이왕 할 거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근데 그 멘탈 관리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멘탈 관리를 잘하는 법은 세무사님 잘 아시겠지만 신체 관리. 멘탈이 튼튼하려면 내가 몸이 튼튼하면 돼요. 세무사님 따라서 열심히 제가 수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몸이 건강하면 힘든 일이 와도 견딜 수 있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게 저도 신고 기간에는 무조건 운동을 해요. 시간 내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 일단은 그 머릿속이 잠깐 비어져. 비어지죠. 그 순간 머리를 잠깐 쉬게 해주면 다시 돌아와서 리프레시 하기 때문에 맞아요. 운동을 할 때도 약간 헬스 이런 거 말고 집중할 수 있는 거. 달리기도 좋아요. 달리기 진짜 힘들면 멍 때리고,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머리가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아침이나 끝나고 나서 운동을 하거든요. 와이프는 내가 되게 안 바쁜 줄 알아. 안 힘든 줄 알아. 운동하러 간다고 하니까 안 힘든 줄 알아. 시간 있나 보네.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이거 살기 위해서 내 멘탈 관리하려고 가는 건데 이해를 보고 못해. 있나 지금? 보고 있지. 보고 있지.